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지금 원산지 이론, FTA 원산지 이론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임예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자,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원산지 실무사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목당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넘는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해주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과목도 부족한 과목이 없이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평균 60점이 넘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산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에서 차례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산지 이론에서 접해야 되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FTA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FTA 개요는 우리가 지금 협정을 맺고 있는 FTA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FTA 협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왜 그렇게 맺었는지, 그 다음에 맺었으면 어떻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장단점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수출입 통관과 FTA 협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FTA는 사실 통관과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수출입 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관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근데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입 통관을 할 때 반드시 FTA 특혜 세율에 대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관 절차를 모르고는 FTA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통관 절차를 보시면서 이 원산지 제도와 같이 이제 섞어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여러분이 이 원산지 이론이라는 과목 말고 원산지 실무라는 과목에 보시면 사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어렵고 자세한 부분들을 서술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기 전에 이 원산지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맛보기로 그렇다고 뭐 완전히 쉽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심화적인 부분을 그쪽에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사실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붙여야겠죠. 원산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물품이 지금 이 분필이라는 이 물품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결정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그게 기준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마다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원산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무분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원산지 제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획일화된 그런 기준들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 뭐 계산이라면 계산, 만약에 3번을 따져야 된다면 3번을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물품에 대해서 그거를 배우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FTA 개요에서 FTA 의의부터 볼게요. 우리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는 8페이지에 있는 만화는 정말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재밌지 않지만 그림이 재밌으니까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 9페이지에 있는 FTA 추진 배경 왜 도대체 우리가 FTA 협정이라는 거를 맺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총 맺어놓은 FTA 협정은 12개예요. 12개. 이제 중국도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사실 중국은 타결이 됐지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국까지는 아직 볼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곧 이제 발효가 되겠죠. 머지않은 시간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FTA 협정을 이렇게 맺어놓고 있는데 이 FTA 협정을 왜 맺었는지, 맺었으면 분명히 우리한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맺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FTA 혜택 보실게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수입할 때 내가 만약에 수입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제가 수입을 할 건데요. 자, 한국입니다. 내가 수입할 물건은요. 지금 일본에서도 팔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팔고 있어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조건으로 팔고 있습니다. 물품도 똑같아요. 여기서 사올 수도 있고 여기서 사올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FTA 협정을 맺었죠. 하지만 일본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물건을 사오면 나는 기본 세율 8%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이 원산지인 물품은 어때요? FTA 세율이 만약에 뭐 0%다 혹은 뭐 낮은 세율이다. 그래서 0%의 세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미 FTA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미국산을 사겠죠. 일본산을 사진 않겠죠.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은 세율을 혜택을 볼 수 있다. 낮은 세율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수출국일 때 어떻게 우리한테 장점이 있는지. 수출할 때는 우리가 수출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미국이 지금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을 맺고 있어서 네가 지금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나한테서 물건을 살면 한미 FTA 세율,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나한테서 물건을 사세요. 라고 소위 말하는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보를. 나를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할 때도 훨씬 더 폭넓은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도 분명히 이익이 있어요. 수출이 뭐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출은 FTA하고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시예요. 특히 괄호 2번 한번 봅시다. 셋탑박스. 자, 수출을 하는데 노르웨이에 수출을 합니다. 노르웨이는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EU가 아니라 EFTA라는 협정, FTA 협정을 맺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노르웨이에 수출을 하는데 EFTA를 맺기 전에는 16%의 관세를 그쪽 노르웨이에서 지불을 해야 이 우리나라의 셋탑박스를 수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EFTA, FTA를 이용을 해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저쪽에서 관세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적을 거 아니에요. 뭐 5개 수입을 했다면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거를 5개 샀다면 수입을 5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0%니까 더 많이 수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노르웨이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셋탑박스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10페이지에 있는 FTA와 WTO 요 두 개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원산지 실무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원산지 실무사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시험이 원산지 관리사라는 시험이에요. 원산지 관리사라는 시험에서도 이 WTO와 FTA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TO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입니다. 그래요. 우리만 회원국이 아니라 우리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WTO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정말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라든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가입을 못하는 그런 나라들 빼고는요 161개국이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WTO라는 체제 안에 161개국의 국가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도 있을 거고요, 한국도 있을 거고요, 일본도 있을 거고요, 중국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 유럽 나라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모여서
세계 WTO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줄 보실게요. 다자간 무역 기구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한마디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여러 명이 모여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WTO입니다. 그래서 WTO는 가장 큰 특징이 다자주의예요. 가장 큰 특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WTO는. 자, 근데 이 WTO는 그래서 네 가지의 기본 이념이 있어요. 기본 이념 네 가지. 우리가 최, 내, 투, 시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암기식을 따서 외우는데, 자, 최는 최혜국 내원칙. 여러분 그 맨 밑에 보시면 개념 확대경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돼요. 최혜국 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에요. 두 번째 있죠. 그 다음에 투는 투명성 원칙이고 시는 시장 접근 보장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마라. 자, WTO 안에서 지금 여러 개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데, 자, 어떤 나라가 이 나라의 특정 국가한테 다른 나라들한테 해주지 않는 불리한 대접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뭐겠어요? 다 똑같이 잘해주라는 거예요. 한 국가라도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잘해줘라. 한 국가한테 불리한 대접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 원칙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FTA하고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내국민 대우 원칙은 뭐예요? 수입품이라고 해서 국산품에 대해 하는 것보다 국산품에 비해서 불리하게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유로. 물론 불리한 대접을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품.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명성 원칙이죠. 네 번째로 동그라미 4번에 돼 있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모든 결정 자료는 다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접근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세나 조세를 빼고 뭐 용역이라든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일체 제한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안 한다든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니네 거 수입 안 할 거야 이렇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괜찮아요. 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수입을 안 할 거야.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접근 보장 원칙. 시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을 디뎌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 막았죠. 수입품을 그냥 일방적으로. 옛날 얘기. 아주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WTO 원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FTA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위에서 보시면 7번째 줄 FTA는 WTO 기본 원칙 중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왜 이런 주장이 있을까요? 왜 FTA는 이 최혜국 대우 원칙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WTO 개념 중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 한 특정 국가한테 불리한 대접을 하지 마라라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 왜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을까? 자, FTA는요. WTO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양자주의예요. 그 말은 자, 보세요. FTA 협정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미 FTA 협정. 우리 둘만 친하게 지내자죠. 한 이유는 한국과 유럽 이 둘만 친하게 지내자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한미 FTA 협정. 우리 둘만 친하게 지내자. 우리 둘한테만 잘해줄 거야. 나는 한국이 그럽니다. 미국한테만 잘해줄 거야. 만약에 다른 나라는 미국한테 주는 특혜를 안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다른 국가에 불리한 대접을 하고 있죠. 불리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 둘만 친하게 지내자? 둘만 친하게 지내냐? 둘만 친하게 지내게 되면 다른 국가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FTA 협정이에요. 이게 FTA인데 그러면 FTA가
WTO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위배된다는 생각도 들죠.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FTA 체결 못 하나요? 그럼 만약에 그게 진짜 위배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까지 FTA 체결된 건 다 무효가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또 계속 활발하게 FTA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맺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WTO 체제의 전신, 그 전신이 가트라는 겁니다. 가트 제24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협정,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는 그런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으로는 최애국 대우 원칙, 다른 국가에 불리하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최애국 대우 원칙이 원칙이지만 다만 단서 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단서 규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 가트 24조에서 최애국 대우 원칙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예,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WTO와 FTA를 비교하는 표가 있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이 FTA는 양자주의 혹은 지역주의예요. 근데 WTO는 다자주의입니다. 공통점은 어때요? 쭉 읽어보시면 다 공통점은 잘 살아보자예요. 잘 살아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보시면 이거는 뭐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협정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싱가포르. 자, 유럽이에요. 유럽. 칠레, 유럽,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자, 이 뒤에 이제 중국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12개의 협정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유럽이 지금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유럽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유럽은 EFTA라는 유럽 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는 유럽 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는 EFTA FTA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EU입니다. 우리가 유럽 연합 당사자라고 얘기하죠. 혹은 유럽 연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세안이에요. 아세안은 10개 국가와 맺고 있어요. 아세안은. 자,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EFTA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리라고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셋탑박스 얘기했었죠.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예요. 아일랜드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EU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히텐슈타인. 이 리히텐슈타인이 그 스위스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세계에서 6번째로 작은 나라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간 사람들이 리히텐슈타인을 지나가긴 하는데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의 도시처럼 생긴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EFTA예요. 헷갈리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를 아일랜드로 많이 객관식에서 함정을 파놓거든요. 3글자, 4글자, 5글자, 6글자예요. 스위스, 노르웨이, 자, 스웨덴 아니에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르헨티나가 왜 나왔을까요? 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4개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안 한번 볼게요. 아세안은 10개 국가예요. 자, 앞 글자를 그냥 따셔서 입에 붙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북함, 인라까지 일단 4개를 꺼내시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말미 피싱,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10개 국가가 한 아세안 FTA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은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유럽 국가들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 EU에 EFTA 있는 4개 국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웬만한 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프랑스 너무너무 유명한 그 유럽 국가들 있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하다 한 게 뭐냐면은 싱가포르는 한싱가포르 FTA 협정을 따로 맺고 있어요. 먼저 맺어놨죠. 근데 EFTA 맺고 나서 아세안을 맺게 됐습니다. 보면 여기에 싱가포르 또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 싱가포르 물품을 수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유리한 거 하면 됩니다. 내 물품이 내가 수입하려는 A라는 물품이 한 싱가포르 FTA 협정을 보면 3%예요. 근데 한 아세안 협정을 봤더니 0%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거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적용할 수 있게끔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서 발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국가니까 헷갈리실 이유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A 추진의 필요성 보시면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무역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관광 산업이 있는 그 뭐 대박친 그런 동남아 그런 국가들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뭐 원재료도 수입을 해야 되고 왜 우리나라는 원재료 개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죠.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들여야 되고 그래서 무역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추진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넘겨서 우리 12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 확대 당연하겠죠. FTA가 점점 늘어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횟수 뭐 금액적인 그 부분도 그렇고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FTA 추진 방향 전략 보시면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요즘 보세요. FTA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뭐 호주, 캐나다 같이 막 추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가서 하고 막 겹쳐서 막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 끝나고 좀 쉬었다가 하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여러분 FTA를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양 국가들이 야, 나는 이거 잘해줄 테니까 너는 이걸 잘해줘. 그래 알았어. 야, 난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는 이거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산업이야. 막 그것도 옥신각신 싸웁니다. 안 돼. 그래도 열어.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거 그래도 양보 좀 해. 내가 다른 거 양보해줄게. 그러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협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상대방도 한 발 물러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FTA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그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산업도 있어요. 그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만약에 내가 그 제조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물품을 0%로 열어버렸어요. FTA를 체결하면서. 그럼 수입품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세금 없이.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막 FTA를 체결하면 산업 구조도 변동되고 그래요. 어떤 산업은 막 각광을 받고 어떤 산업은 좀 하락세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좋아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산업이 있어요. 근데 다른 FTA를 또 체결을 합니다. 다른 FTA를 체결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 나빠져서 손해봤던 애 얘를 좀 다른 FTA로 좀 키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얘기. 괄호 1번의 네 번째 줄 보시면 단기적으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FT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무역 흑자가 예상되는 FTA하고 동시에 추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FTA, A라는 FTA는 이게 무역 적자가 나요. 근데 B라는 FTA는 이게 무역 흑자가 나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추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도록.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해 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괄호 2번부터 쭉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FTA 추진하는 국가들 보세요. 굉장히 거대한 국가들이 많죠. EU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그렇죠? 중국까지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발효가 되면 중국도 이제 거대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4페이지에 있는 FTA 체결 절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FTA가 그럼 어떻게 체결되는지 어렵지 않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절차적인 부분은요, 똑같습니다. 친하게 지내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음에는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합니다. 호주하고 FTA를 맺어보면 어떨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개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보자. 협상 개시 선언. 자, 괄호 3번 보시면 분과별 협상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분과별 협상 진행. 자, 이 분과별 협상 진행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협상 개시 선언을 했으면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품 분야도 있을 거고 서비스 분야도 있을 거고. FTA는 상품만, 물품만 그렇게 협정을 맺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 분야도, 투자 분야도 다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뭐 이 시간 좀 오래 걸리겠죠. 협상하는 게 1,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그 굵은 글씨로 보면 한 싱가포르는 11개월, 뭐 미국은 10개월, 한 아세안은 좀 더 오래 걸렸죠. 1년 4개월. 그래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과별 협상 진행을 하고 협상이 타결이 되겠죠. 이제 다 끝났어요. 얘기는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가서명을 해요. 사실 이게 가서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서명 해놓고 무르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렇게 가서명을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 후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식 서명하고 나서 바로 발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렇게 대통령이 정식 서명을 한 협정문을 국회에 비준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비준이 되고 발효가 된다 그러죠. 발효가 된다는 건 이제 법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결됐다고 해서 바로 FTA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결되고 나서 나중에 서명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명 정식 서명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FTA로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TA 체결 절차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FTA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그 FTA라는 게 뭐길래 FTA 하나 협상한다 그러면 뭐 어떤 분야에서는 막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좋다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그게 뭔가 했었죠. FTA라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FT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 한국과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서 협정문을 보고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도 나타나고요. 특히 이 한미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FTA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이 원산지 실무사는 FTA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FTA 쪽에 계속 공부를 하시고 하면 분명히 좋은
원산지 훌륭한 원산지 실무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점점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냥 흔하게 지나갔던 뉴스의 FTA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15페이지에 FTA 추진 동기와 경제적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FTA를 체결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체결을 하겠죠. 자, 그래서 특히 또 다른 나라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국은 왜 하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을까?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왜 FTA를 체결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도. 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WTO와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8번째 줄쯤에 보시면 6번째 줄쯤에 보시면 WTO가 FTA가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딱 뭐예요?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 무역은 자유롭게 하자. 국가가 막지 마라. 무역은 자유롭게 하자. 사고 파는 거, 그 판매와 구매는 여러분 어디 물건 살 때,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 살 때 뭐 국가 허락 받아야 되나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에 의해서 제한된 거는 물론 있지만 뭐 미성년자가 술을 산다든가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런 거 말고는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무역도 자유무역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WTO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 WTO는 다자주의예요. 다자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다자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일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다 모여야 돼요. 이 바쁜 사람들이. WTO 회의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각 국가의 대표들 선정된 대표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보면 띄엄띄엄 빈자리가 있어요. 참가하지 못한 띄엄띄엄 빈자리들이 다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WTO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야, 어떤 A라는 거, 이 A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양보 좀 하자. 이거는 관세 그냥 다 낮추자. WTO 회원국들은 이 A 물품 다 낮추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하필 우리는 이 A를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야. 이 A라는 물품. 우리는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모여갖고 그렇게 열겠대. 나만 반대예요. 씨알도 안 먹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다자주의 WTO의 단점은 뭐냐면은 내 개별 국가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뭔가를 일을 추진시킬 수가 없어요. 내 상황만 계속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 상황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는 어때요? 둘만 협상하면 돼요. 둘만.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은 이렇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이 둘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한번 봅시다. 무역의 증진. 사실 FTA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FTA를 맺는다라고 협정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국가하고는 역내국이 돼요. 역내국. 우리가 역내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한미 FTA에 있어서는 어때요? 미국이 역내국이죠. 다른 국가들은 어때요? 한미 FTA에 있어서 호주는 어때요? 역외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호주 FTA에서는 호주는 역내국이 되겠죠. 미국은 역외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내국과 역외국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역내국들이 있어요. 한 EU에서는 EU가 역내국일 거고 한 칠레에서는 칠레가 역내국일 거고 이렇게 역내국들이 있는데 자,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FTA 그 관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역내국을 찾겠죠. 여기에 있지도 않은 뭐 아프리카를 찾겠어요? 여기에 있지도 않은 뭐 다른 나라를 찾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역내국을 찾습니다. 막 저기 멕시코 막 이런 데서 일부러 수입하겠어요? 거기는 8% 내야 되는데. 그래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꾸 무역의 그 이동이 역내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나는 예전에는 FTA 체결되기 전에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는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어떤 나라가 이건 참 잘 만들어. 뭐라고 뭐 이집트라고 할까요? 이집트가 있고 미국이 있어요. 저는요 계속 그 물건을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한국. 왜 그러냐? 똑같은 건데 똑같은 물품인데 미국산은 2만 원이에요. 근데 이집트 거는 18,000원이더라고요. 이게 좀 더 싸죠. 그래서 18,000원 주고 사왔어요. 8%의 관세를 내고. 근데 이제는 알아봤더니 예전에 미국이 한미 FTA 체결하기 전에 8% 관세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게 0%가 됐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계산을 때려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2만 원을 주고 사더라도 이게 더 이익인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얘는 18,000원을 주더라도 8%의 관세를 내기 때문에 이게 더 손해더라고요. 이런 계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역이 자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영내국으로. 이집트에서 멀쩡히 수입했던 물품들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수입 안 해요. 이제 여기서 수입해요. 영내국으로 자꾸 무역 전환이 일어난다. 바로 그겁니다. 무역 전환 효과라는 게 바로 FTA에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내국으로의 자꾸 무역 전환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 16페이지 봅시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기업 투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산업 구조가 좋아지겠죠. 요거는 진짜 추상적인 얘기니까 한번 요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제적 효과들 그 표에 있는 거는요.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이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어때요? FTA의 풀네임 정도는 다 아시겠죠? 1번에 나온. 자, 동그라미 2번 관세 절감. 이게 가장 큰 효과겠죠. 3번 봅시다. 자, 관세를 제거하는 협정으로서 비관세 장벽은 다루고 있지 않다. 제가 그랬죠. 관세만 얘기하고 있나요? FTA에서 물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서비스 얘기도 하고 있고 투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당연히 수출 경쟁력이 수출의 경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 자, 2번 WTO와 FTA를 비교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WTO는 최애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다자가 무역기구다. 맞죠? 2번에 FTA는 양자주의다. 자, 그래서 양자주의의 특징은 회원국한테는 자 EU 보세요. EU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나라들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FTA의 특징이에요. 양자주의. 3번 FTA는 WTO 다자주의 및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협정에 위배된다. 이렇게 위배된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위배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때요? 가트 24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트 24조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TA 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배된다라는 결론이 났으면 지금까지 맺은 FTA는 다 무효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최애국 대우 원칙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체결 당사국 간에는 배타적인 특혜를 준다. 한마디로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얘네 둘은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고용 창출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FTA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감소시킨다? 그럴 수가 없겠죠. FTA에서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한마디로 관세를 낮춰서. 그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생이 증가된다. 이게 뭐예요? FTA 상대국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오히려 좋다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판매를 독점했던 물품이 있어요. 수입품도 없고 국내에서도 그 물품 하나만 우리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어도 그걸 살 수밖에 없겠죠. 싫어도. 근데 그거와 똑같은 물품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왜? FTA를 체결하면서 그 나라에서 막 수출을 하거든요. 수입을 하고 관세도 더군다나 관세도 0%예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어때요? 둘 사이에 경쟁이 붙겠죠. 뭐 가격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품질 경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어때요? 자, 자원의 긍정적 재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요것도 맞는 얘기죠. FTA 체결되면서 이렇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솔직히 3번 같은 문제에서 막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난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1번의 내용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4번의 내용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왜? 2번이 0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0.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FTA하고 원산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체결 국가들을 법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싱가포르부터 캐나다까지 법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항상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칠레가 제일 먼저 체결했는데 왜 중간에 들어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칠레가 제일 처음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유럽,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예요. 얘가 제일 처음이고. 제일 처음 체결한 칠레가 왜 중간에 들어가 있냐면은 칠레는 제일 처음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한 칠레 FTA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칠레만 있으니까 FTA가. 그래서 칠레 내용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FTA 특례법에. 근데 이제 싱가포르 맺고 EFTA 맺고 이렇게 점점 국가들, FTA 체결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들 늘어날 때마다 법 만들 거예요. 한 싱가포르 FTA 특례법, 한 아세안 FTA 특례법, FTA 국가들 체결할 때마다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체결할 때부터 뭘 했냐면은, 야, 이제 우리 FTA 체결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FTA 특례법이라는 걸 하나 법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다 다 모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인 FTA 특례법에서 그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FTA 특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TA 특례법에서 얘네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상한 게 뭐냐. 그래서 FTA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싱가포르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EFTA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안도 규정을 하고, 인도도 규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게 한 칠레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한 칠레 FTA는. 그래서 한 칠레 FTA를 또 보려면 또 책을 또 뒤져야 돼. 또 봐야 되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 인도를 체결하고 나서, 야, 칠레도 그냥 이 안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그래, 이거 없애고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체결 순서가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끔씩 질문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얘기를 좀 할게요. FTA와 원산지. 자, 원산지라는 개념, FTA가 체결되고 그러면서 이 원산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원산지라는 개념을 우리 특히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이게 원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건데 내가 잘못해서 그거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이거 한국 거야 라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건 줄 알고 수입을 해가지고 0%를 적용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중국이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욕하겠죠, 그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건 줄 알았어요. 미국 거. 메이드 인 USA인 줄 알고, 미국으로 원산지가 판정된 줄 알고 그 물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미국 건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중국 거래요. 황당하죠. 그럼 한미 FTA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거였는데 미국으로 착각하고 내가 한미 FTA를 적용을 했었다. 그럼 나중에 그 혜택만큼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추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징.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산지를 잘 결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원산지를 결정할 때 싸움이 나는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거다. 내가 진짜 이 물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물품을 어떤 물품을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해냈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한국 땅에서 씨를 뿌렸고요. 한국 땅에서 물을 줬고요. 한국 땅에서 키워서 한국 땅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농산물이겠죠.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한국 거예요. 한국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석유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플라스틱 컵을 제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본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를 제입이라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컵을 만들 거예요. 컵을 만드는데 컵의 원료가 되는 석유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입을 했어요.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플라스틱 컵을 만들어냈습니다. 컵이 완제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컵 만드는데 내 원료 쓴 거니까 그 컵은 메이드 인 재팬이다. 우리나라 거다. 일본이라고 우깁니다. 우기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다. 네가 원재료를 주긴 했지만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한국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과연 누가 원산지일까? 그런 것들을 판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개 국가 이상이 관여를 하게 됐을 때 누가 원산지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산지를 판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흔히 원산지는 이 부분 특혜 규정과 비특혜 규정이 있죠. 특혜 규정과 비특혜 규정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특혜 규정 원산지를 판정을 해서 한마디로 이거 혜택 받겠다는 거예요. FTA 혜택. 근데 비특혜 규정은 뭘까요? 이런 혜택 없이 원산지를 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원산지를 판정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WCO에서는 WTO 회원국들한테 이렇게 원산지 규정을 이렇게 뭐 도입을 하게 그런 식으로 뭐 했지만 뭐 요거는 좀 읽어보세요. 뭐 오늘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원산지 규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원산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한번 봅시다. 원산지와 관련된 제도들 보시면 첫 번째 가장 큰 제도는 뭐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물품들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시는 물품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USA 이렇게 찍혀 있죠. 원산지 표시 제도예요.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근데 이 원산지 표시 제도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21페이지. 자, 이렇게 물품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라. 뭐 어떤 물품은 현품에 인쇄를 해라. 현품에 뭐 라벨을 달아라. 현품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견고하게 붙여라. 현품에 불멸 잉크로 찍어라. 뭐 어떤 경우에는 현품에 하기 부적절하니까 포장에다가 대신 각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들이 쫙 물품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대외무역법에서 이 물품은 현품에 각인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현품에다가 그냥 쓱 지워지는 잉크로 그냥 대충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원산지 표시제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21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현재는 원산지에 관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FTA하고 원산지 표시제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한마디로 메이드 인 USA라고 찍었다고 해서 그게 원산지가 메이드 인 USA다라고 판정이 된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내가 한미 FTA를 적용받고 싶어요. 미국산 물품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죠?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물품에 아무리 Made in USA라고 찍혀 있다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한미 FTA 세율 0% 적용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먹힌다는 거죠. 세관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갖고 와. 서류 갖고 오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찍혀 있다고 해서 이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산지 확인서 제도 한번 봅시다. 이건 원산지 증명서 아니에요. 이 원산지 확인서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산지를 단순하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등장인물들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제조자가 나타납니다. 물품의 제조자가 처음에 나타나겠죠. 제조자, 물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제조자가 그냥 제조자라고 하면 생산자랑 헷갈리니까 공급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을. 원재료를 공급했어요. 누구한테? 물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생산자라고 합시다. 물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자한테 그래 이 물품 좀 팔아줘 라고 수출자한테 넘겼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물품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 겁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을 할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를. 근데 이 수출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왜? 이 물품을 원재료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수출자는 이 물품에 손도 하나 안 댔어요. 그냥 물품을 수출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관에서 그럽니다. 야, 한국에 확실해? 너 뭘 한다고 원산지 증명서를 네가 발급해? 물건 만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출자가 생산자한테 얘기하겠죠. 야,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한국산 맞아? 너는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생산자한테. 알죠? 저는 알아요. 이거 한국 거 맞습니다. 그럼 네가 보장해. 그거 한국 거라고 한마디로 증명을 해줘. 한국 거라는 확인을 해줘. 그게 바로 원산지 확인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물품은 한국산임에 분명합니다. 한국산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원산지 확인서를 얘한테 끊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생산자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 원재료 공급자한테 야, 이 원재료 네가 준 거 한국 거 맞아? 그게 한국 거여야 내 물품이 한국 거가 될 수 있어. 얘가 맞아요. 그러면 네가 책임져. 그거 네가 증명해봐. 원산지 확인서를 얘도 얘한테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산지 확인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두 번째 줄 원산지 확인서를 수출자 및 생산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수출자 및 생산자한테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통보를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출자가 이걸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이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책임 수출자가 질까요? 이거 발급한 사람들이 집니다. 한마디로 원산지 네가 만든 물품의 원산지는 니들이 책임져라예요. 니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로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요거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스스로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업체들을 인증 수출자로 이렇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나중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진짜 법 내용 들어갈 거예요. 용어의 정의는 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